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퇴직금을 받은 박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버지, 급히 거래처 입금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잠시만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진짜 아들에게 온 전화. 아버지, 무슨 전화 하셨어요? 그 순간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퇴직금 500만 원은 이미 사라졌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 부모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 엄마,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는 딸의 목소리. 그런데 그 한 통의 전화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해가 작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주제인 돈을 보낸 후의 현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송금 후 10분이면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분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가족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안전한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의 실체와 예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의심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속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는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상대방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복순님 맞으십니까? 김복순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시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범죄자가 되었다니요.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신뢰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범죄 조직원은 계속해서 전화로 할머니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통화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라며 물어봤지만 이미 범죄자의 말에 세뇌된 할머니는 급한 일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결국 평생 모아온 적금 3,800만 원을 범죄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으로 노후 생활과 아픈 남편의 병원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송금 후 30분 뒤 의심이 들어 아들에게 전화했고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분산되어 찾기 어려웠습니다. 범죄자들은 현금 인출책을 통해 돈을 인출한 후 흔적을 지웠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이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계좌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병원비는 아들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합니다. 몇 시간만 진정하고 가족과 상의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순간의 판단이 평생 모은 재산을 앗아갑니다. 의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보이스피싱보다 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특히 자녀를 사칭한 메시지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영애 여사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딸의 얼굴이었고 대화명도 딸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나 민지야.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임시 카톡 만들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했어. 지금 거래처에서 물건 계약금 입금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해. 300만 원만 빨리 보내줄 수 있어? 거래 끝나면 저녁에 바로 갚을게. 박 여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급한 상황인 것 같아 바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바로 보내줄게. 계좌번호 알려줘. 딸을 사칭한 사기꾼은 즉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박 여사는 은행 앱을 열어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입금했어. 잘 받았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딸의 원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딸은 아무 문제 없이 전화를 받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박 여사는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송금된 돈은 여러 다른 계좌로 분산되어 찾기 어려웠습니다. 범죄자들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국내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흔적을 지웠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프로필 사진이 똑같았어요. 말투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우리 딸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메신저 피싱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과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을 정교하게 사칭합니다. 프로필 사진과 대화명은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을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해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기존 연락처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통화로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한 마음의 확인 과정을 생략하면 소중한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에 속지 마세요.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한 후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송금한 직후 깨달았더라도 범죄자들은 이미 준비된 경로를 통해 빠르게 자금을 빼돌립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수 씨는 퇴직금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후 절망에 빠졌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범죄 연루 혐의를 벗기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송금 직후 의심이 들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방금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보냈어요. 빨리 계좌를 묶어주세요. 경찰은 즉시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미 인출이 진행 중입니다. 송금 후 10분 만에 대부분의 금액이 다른 계좌로 분산되었습니다. 이 씨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체된 돈은 여러 단계의 대포 통장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현금으로 바뀐 돈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계좌 명의자는 모두 신원이 도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금 인출책은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돈이 사라지자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부모님을 돕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몇십 년 동안 모은 돈이 단 1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순간부터 이미 인출 계획을 실행합니다. 대포 통장 소유자 현금 인출책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가상화폐로 전환됩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회수율은 10% 미만입니다. 한 번 송금된 돈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는 일단 끊고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급한 돈 요청은 반드시 기존 연락처로 본인 확인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 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몇 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매우 체계적인 조직 범죄입니다. 이들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움직입니다. 사이버범죄 수사팀의 조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총책은 주로 해외에 위치하며 전체 조직을 지휘합니다. 둘째, 콜센터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며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입니다. 셋째,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계좌를 수집합니다. 넷째, 현금 인출책은 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합니다. 다섯째, 자금 세탁책은 현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인천의 한 조직은 70대 노인 15명에게 총 12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조직의 실체를 살펴보면 범죄 수법의 진화가 잘 드러납니다.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콜센터에서는 한국어가 유창한 20, 30대 직원 20여 명이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학습했으며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직원의 말투를 완벽하게 모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포통장 모집책 5명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통장만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며 통장을 수집했습니다. 한 조직이 보유한 대포통장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현금 인출책은 20대 청년들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즉시 ATM으로 달려가 인출했습니다. 이들은 단 10분 만에 돈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분산시켰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계좌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부분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금 세탁책은 인출된 현금을 모아 해외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추적이 어려워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들 조직은 첨단 기술까지 활용합니다. 발신 번호를 공공기관으로 조작하는 기술, 실제 은행 앱과 유사한 가짜 앱 제작,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복제 등 기술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 중에는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도 서로의 신원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고 다른 조직원과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조직과 역할 분담, 첨단 기술의 활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수법을 이해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즉시 끊고 주변 가족이나 경찰에 상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몇 가지 간단한 예방 수칙만 지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국에서 제공하는 핵심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황명자 할머니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 4천만 원을 지켜낸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오전 황 할머니에게 금융감독원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셨을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황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본 보이스피싱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의심이 들어 제가 먼저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대방은 전화를 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라고 협박했지만 황 할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니 본인 명의의 대출은 없었습니다. 사기 전화였던 것입니다.
황 할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같은 수법으로 이미 5명의 피해자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3가지 핵심 수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특히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계좌 동결, 체포 등을 언급하는 전화는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기존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세요. 특히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는 100%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쉽게 복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성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청이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택배 조회, 코로나 확진자 동선 등의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위험합니다. 이런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작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는 급함과 두려움입니다. 범죄자들은 이 심리를 노립니다. 조금만 의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바로 자녀나 가까운 지인에게 상담하도록 당부해 드리세요. 한 번의 의심, 한 번의 확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112에 신고하세요.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사기 수법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중심이 된 요즘, 스미싱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호 씨는 평범한 오후에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배송 중입니다. 배송조회, 배송 확인. 김 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기억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배송 확인을 위해 앱을 설치하세요 라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앱을 설치했고 잠시 후 배송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뜬 채 앱이 종료되었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김 씨의 은행 계좌에서 갑자기 5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놀란 김 씨가 은행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용카드로 200만 원의 온라인 결제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설치한 앱은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앱이었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앱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탈취했고 범죄자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스미싱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조회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 등 시기와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특히 실제 기업의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진짜 문자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미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택배나 공공기관 관련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에 백신 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앱 설치 시 불필요한 권한 요청에 주의하세요. 택배 조회 앱이 연락처나 SMS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넷째, 금융 앱에는 추가 보안 장치를 설정하세요. 생체 인증 지문, 얼굴 인식을 활용하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미싱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국번 없이 182에 신고하세요. 스마트폰이 지갑이 되고 신분증이 되고 생활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의 문자, 하나의 앱이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디지털 시대의 필수 생존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지혜로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예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전화는 바로 끊고 지인에게 직접 확인하며 출처불명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의심, 잠깐의 확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범죄자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순간적인 판단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한 사람의 공유가 한 가정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